24일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16명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틀 연속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부산시에서는 어째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코로나19 상황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836명이었는데요. 이틀 연속 10,0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진단을 해주시죠. 예, 지금 숫자 확진자의 확산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고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주목하고 있는 것 요양병원이나 시설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 소지 요양병원에서도 종사자 9명, 환자 32명으로 41명이 확진을 했고요. 남구 소지 이전에 발생했던 요양병원에도 계속 발생이 이어져서 누적 102명, 영도구 요양병원 63명, 사구 요양병원을 47명 등 지금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제도 안타깝게도 7명의 확진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50대 이하 9명을 포함해서 총 49명이 현재 치료 중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좀 병상이 모자라게 되는 건 아닌가? 이것도 좀 걱정이고요. 지금 또 재택 치료하는 환자도 엄청 많지요? 많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는 총 4만 2천 명 수준이고요.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94개 중에 45개인 45%, 일반 병상은 71%,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39.7%가 사용 중인데 지금 이제 중증 환자와 일반 병상은 2주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지금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이제 지금 확산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만간 이 치료 병상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부산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17일 신규 수용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직원 16명, 수용자 129명으로 총 145명의 확진자가 부산구치소에 발생을 했습니다. 구치소의 특성상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확산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별도의 격리 공간에 수용을 하고 하루 2번 체온 측정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판과 변호인 접견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고 현재 법원과 검찰 등 관련 기관과 이야기해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위중증 환자 집중 관리와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 부산형 긴급 방역 체계를 구축했다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의 대기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모바일로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저도 확인해 봤더니 30분 이내, 그 다음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지금 혼잡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3월 3일 날 사하구 다대포 그리고 8일 날 서구 구도구 농장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추가할 계획이고 인력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진단키트 21만 개를 보급한 데 이어서 구군에도 진단키트 300만 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세 이하의 확진 아동에게 건강관리 세트, 해열제 감기약 포함되어 있는 세트를 제공할 계획이고 1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면 이런 건강관리 세트를 제공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잘 결정했다라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확진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영유 확진, 아동 확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거든요. 산모들과 어린이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이전에도 방송을 했지만 산모들이 이제 확진이 된 경우에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제 소요되는 안전관리 비용을 병원에 출산을
도와준다면 그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이 예정된 산모들은 부산시나 구군 재택관리팀에 연결하면 관할 산부인과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나는 어린이 확진자 추세로 소아병원과 협의해서 소아전담 의료상담센터도 확충할 계획인데요. 기존의 병의원에서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의료상담센터를 15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저 보도를 보니까 영유아나 어린이 중에 이거 확진된 이후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던데, 이거 원래 영유아나 어린이들은 좀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이거 어째 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유아나 특히 소아들이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간다. 사실은 확률로 따지면 맞지만 사망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7개월 된 그 아이나 7세 된 그 경북 예천군에서도 7세 된 소아의 네. 경우에도 증상이 이전에 기저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심막염으로 예측되는 코로나19 확진되고 난 이후에 어떤 부작용으로 사망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경우는 그 10세의 한 소아는 그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안산에 있었는데요. 네.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병상을 구하는 와중에 그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소아의 경우에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제일 많은 경우는 독일입니다. 22만 명이 넘는데요. 예. 2위로 우리나라가 지금 지적되고 있지만 이걸 또 분석해보면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가 3,300명 수준이고요. 예. 독일은 2,500명 수준입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로는 가장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제 덴마크나 싱가포르 같이 아주 작은 규모의 나라에는 인구 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지만 대규모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른 국가들은 이미 그 정점을 찍고 이제 숫자가 줄어가는 추세이고 네.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방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렇게 확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확진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했던 그런 우려를 우리도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이 정점이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겠는데 아직 정점을 안 찍었다니까 어느 정도나 되는 걸 예상하십니까, 정점은? 국가 그 수리연구소 과학연구소에서 지난번에 27만 명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숫자를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네. 확산의 추세 가파른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33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공개를 했고요. 아마 1주 뒤에 21만 명, 2주 뒤에 33만 명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각 기관에 따라서 그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 달 22일 사이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번 달 다음 달이 가장 코로나19에서는 최고의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만 5세에서 11세용 코로나19 백신 사용이 허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식약처에서 허가를 드디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예. 11세 이하인 5세에서 11세인 그 소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 성접종이 한 3분의 1 정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차 접종 간격은 3주이고요. 3차 접종은 일단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네.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는 2차 접종 후에 4주 이후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적극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약간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가진 어머님들이 네.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지만 접종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혹시 화이자 소아용 백신 임상 시험에서 이상 반응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주사 부위 동동같이 또는 이제 부음 또는 이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주로 발생을 했고요. 예. 그 외에도 전신 반응으로 피로 두통, 근육통 등은 있었습니다. 좀 중한 부작용인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알러지 반응, 그리고 소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안면마비, 심근염 등의 이상 보고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고 심근염 정도는 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안전하게 그 치료가 된 상태로 회복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안전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 반응이 있어도 알리지 않아서 그런 게 좀 보고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부모가 백신 접종을 아이들이 시키고 나서 관찰할 때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심각한 그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라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과민성 촉구죠. 이런 경우는 접종 기간에서 보통 충분히 대기하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30분 이상은 그 접종 기간에 충분히 있다가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열이 있거나 또는 발진이 있거나 또는 열이 있다면 꼭 그 소아상담센터 또는 접종 기관과 의논을 해서 적당한 조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까지는 어린이의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주말인데 우리 시민분들께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부산에도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길 예정입니다. 아마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까지 아픈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이 될 예정인데요. 모두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전염되지 않도록, 특히 가족이 전염되면 다 같이 전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좀 조심하면서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